어느 곳에 노 부부가 살았다. 이 부부가 겪은 괴이한 일이다. 야심한 밤, 백수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부인은 이 늦은 시각까지 삿바느질에 여념이 없던 차였다. 고요하고 깊은 한적한 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인은 괴상한 기분을 느꼈더랬다. 조금 전까지 코까지 골며 자던 남편. 이 남편이 갑자기 콧소리를 내지 않더라는 것. 아니, 그냥 코 골던 게 멈춘 게 아니라 숨소리마저 뚝 끊기더라는 것이다. 영감!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부인은 놀라고야 마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 영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아이고 영감! 그때였다. 갑자기 남편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놀란 부인은 얼어붙어 버렸는데 곧 부인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벌어진 남편의 입속에서 작고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꿈지럭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그 작고 하얀 그것은 남편의 몸을 타고 방바닥으로 기어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조그맣고 하얀 쥐새끼였다. 그런데 이 쥐새끼, 여느 더러운 시궁쥐 같지는 않은 것이 그저 몸이 하얀 것이 아니라 희끄무레하게 빛을 내고 있더라는 것. 이 쥐새끼는 잠시 동안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비장한 표정으로 어디론가로 달려가고, 이를 괴상하게 여긴 부인도 뒤따라가 보는데 꽤 비장하게 달려가는 것 치고는 문지방도 넘지 못한 게 아닌가. 부인은 문지방에 자를 대서 넘어가게 해주었고 그제서야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는 쥐새끼. 쥐가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여 계속 따라가 보는 부인이었다. 어느 정도 지나갔을까? 갑자기 나타난 들고양이 하나가 금방이라도 쥐새끼를 노리고 달려들려 했다. 어이, 저리가! 어이! 부인이 고양이를 쫓아내 주었고 한참 동안이나 벌벌 떨고 있던 쥐도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또 한참을 가는데 이번엔 얕은 시냇물이 나왔고 뭐 어쩌라고? 건너게 해달라고? 이 새끼 좀 버릇이 나빠진 것 같은데. 부인은 나뭇가지를 하나 놓아주었고 쥐는 다시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얼마 동안을 갔을까? 문득 걸음을 멈춘 쥐새끼. 사방을 둘러보더니 땅을 파기 시작한다. 하지만 땅이 좀 단단히 굳어져 있었는지 제대로 파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멀리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쥐새끼는 그 닭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빠르게 허겁지겁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부인도 쥐새끼를 뒤따라 빠르게 돌아왔고 쥐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영감, 괜찮으시오? 꿈이었군. 정말 이상하고 괴이한 꿈이었어. 남편이 꾼 꿈은 이러하였다. 내가 말이오, 꿈속에서 보물을 찾으러 떠나고 있었단 말이지. 엄청나게 머나먼 세상의 끝을 향해 떠나야 했단 말이네. 처음부터 고난이었는데 높디 높은 절벽이 나오는 게야.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높이였는데 그때 이게 웬일인가. 하늘에서 거대한 손이 내려오더군. 분명 남자 손은 아니고 여자 손 같았지. 나를 도와주는 큰 선녀님의 손인 게야. 그 큰 손이 내려와서 계단에 사다리를 놓아주시더라고. 그리고 계단을 넘어갈 수 있었지. 또 얼마 가지 못해 이번엔 커다란 괴물을 만났다네. 그 흉측한 모양새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더라고.
참으로 흉물스럽기 그지없었다네. 꼼짝없이 잡아먹히는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 고마운 선녀님께서 괴물을 쫓아내주셨지. 괴물을 지나고 나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더군. 괴물 뒤에 나온 것은 어마어마하게 드넓은 강이었다네. 저 멀리 보이는 땅은 세상의 끝인 게 분명해 보이는 게야. 아마 그게 삼도천 강이었을 테야. 그 강만 넘으면 보물이 있는 땅이었겠지만 강물은 너무 넓고 깊었고 물길이 넘실대는 게 한 번 빠지면 두 번 다시 살아나올 수 없어 보였지. 그래서 가만히 하늘의 선녀님께 빌었다네. 부디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 정말 놀랍게도 내가 빌자마자 끝도 보이지 않는 길다란 다리가 단번에 저 멀리까지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요, 그 다음엔 보물을 손에 넣었수?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네. 간신히 보물이 묻힌 땅에 도달하여 땅을 파내려 하는데 글쎄, 땅이 흙으로 된 보통 땅이 아니라 단단하기 그지없는 무쇠로 된 바닥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게 아닌가. 파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벼랑간 세상이 크게 울리며 천지가 진동하더군. 그리고 멀리서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울부짖는 괴수의 포효 소리가 들렸다네. 그 소리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정말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라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정신없이 왔던 길을 내달려 도망쳤지.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일세.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꾼 꿈과 부인이 본 하얀 쥐새끼와 행적이 너무나도 같은 것이 아닌가. 물론 스케일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남편과 부인은 재빨리 그 장소로 달려가 땅을 파보았고 놀랍게도 그 속에서 많은 보물이 나왔다고 한다. 혼쥐는 여러 구전과 민간 설화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귀물입니다. 혼쥐라는 말처럼 이 쥐는 사람의 영혼을 뜻하지요. 혼쥐는 사람이 깊이 잠들면 몸 밖으로 나와 쥐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도 그 경험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물론 쥐로서의 경험이기에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스케일이 달라지거나 하는 등 모호하게 기억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도둑의 몸 밖으로 혼쥐가 나오는데 그 수가 무려 3마리였답니다. 어찌저찌 하다가 그중 한 마리는 본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러자 이 도둑은 그날로 도둑질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도둑이었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죠. 어쩌면 이 혼쥐가 그 사람의 영혼의 한 조각이면서도 하나의 성격이거나 또는 기억 한 부분을 전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의 몸에서 혼쥐가 나왔다죠. 근데 그 사이 친구들이 이 잠자는 아이 얼굴에 낙서를 잔뜩 했나 봅니다. 그러자 나중에 혼쥐가 자기 본체가 아닌 줄 알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혼쥐가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는 영영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죠. 사람의 영혼 또는 하나의 인격일지도 모르는 요괴, 혼쥐 이야기였습니다.